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평범한 어르신 10분 중 4분은 자신의 신장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서도 아니고 건강을 소홀히 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 드시는 그 음식 속에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진료실을 찾아오신 72세 이정숙 어르신은 아침마다 견과류 한 봉지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주변에서 몸에 좋다고 하니까, 자녀분이 비싼 것으로 사다 드리니까 그렇게 해마다 드셨습니다. 그런데 정기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아 드신 날 신장 기능이 이미 절반 가까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던 그 견과류 중 일부가 어르신의 신장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조금씩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신장을 살리는 진짜 견과류 5가지와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섭취 방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영상 하나가 어르신의 신장을 지키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저는 2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의 신장이 조용히 망가져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봐온 신장내과 전문의 최태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품을 팔거나 광고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더 이상 억울하게 신장을 잃는 어르신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르신,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말없이 일하는 장기입니다. 하루 24시간 200리터의 혈액을 묵묵히 걸러내면서도 단 한 번도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마치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힘들다는 소리 한 번 못하셨던 어르신 자신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침묵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상이 생겨도 전혀 신호를 보내지 않다가 기능의 60에서 70%가 이미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얼굴이 부어 있거나 발목이 자꾸 퉁퉁 붓지는 않으십니까? 소변에 거품이 많이 일거나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피곤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신장이 어르신께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어르신의 신장을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신장병은 물을 적게 마셔서 생긴다고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20년 진료실에서 깨달은 것은 어르신들의 신장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매일 아무 의심 없이 드시는 음식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의 가장 큰 적은 3가지입니다. 나트륨, 인, 그리고 칼륨입니다. 이 3가지가 혈액 속에 지나치게 쌓이면 이미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어르신의 신장은 그것을 걸러내지 못하고 혈관벽에 달라붙어 신장 세포를 하나씩 죽여나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여 물길이 점점 좁아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은 젊은 성인에 비해 만성 신장 질환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신장은 더 빠르게 약해지는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그 속도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견과류라도 어떤 종류를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신장을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고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견과류와 정확한 섭취 방법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자, 첫 번째입니다. 피스타치오입니다. 어르신 마트 견과류 코너를 지나실 때 피스타치오 봉지를 집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피스타치오 봉지 앞면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혹시 구운 피스타치오, 허니버터 피스타치오, 또는 소금 피스타치오라고 적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그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피스타치오는 신장에 가장 안전한 견과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 성분 때문입니다. 피스타치오에 들어있는 인은 동물성 식품의 인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고기나 유제품에 들어있는 인은 우리 몸에서 거의 100% 흡수되어 신장에 곧바로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피스타치오와 같은 식물성 식품의 인은 흡수율이 20에서 4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신장이 처리해야 할 인의 양이 절반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 신장재단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피스타치오를 신장 친화적 식품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스타치오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 만성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당뇨입니다. 혈당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할수록 신장으로 가는 아주 가는 혈관들이 조금씩,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됩니다. 피스타치오를 꾸준히 드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그 결과 신장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당뇨와 초기 신장 질환을 함께 앓고 계시던 69세 박순례 어르신께 매일 자연산 피스타치오를 드시도록 권해드렸더니 석 달 뒤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신장 기능 수치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그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금에 볶거나 설탕을 입힌 가공 피스타치오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나트륨이 신장 혈관에 가하는 압력은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반드시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자연산 피스타치오, 껍질이 자연스럽게 벌어진 것으로 고르십시오. 하루에 15에서 20알이면 충분합니다. 단 혈중인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하루 10알도 많을 수 있으므로 신장내과 전문의와 섭취량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두 번째 견과류는 많은 분들이 이미 드시고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몬드입니다. 어르신, 아몬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견과류입니다. 편의점에서도 마트에서도 약국 진열대에서도 항상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아몬드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료실에서 아몬드를 드신다는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반드시 한 가지를 여쭤봅니다.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봉지 손에 들고 한 줌씩 집어 먹는다고 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이 신장에 조용한 상처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신장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보호막을 강화해주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올바르게 드시면 신장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신장 세포는 활성산소의 공격에 더 취약해지는데 아몬드의 비타민 E가 바로 그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몬드에는 중요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인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한 줌 분량의 아몬드에는 인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인이 혈액 속에 쌓이면 혈관벽이 서서히 굳어지고 뼈가 약해지며 남아있는 신장 기능마저 더 빠르게 잃게 됩니다. 많이 드실수록 좋다는 생각은 아몬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강민호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몬드 한 줌을 드셨는데 오히려 혈중인 수치가 점점 올라가 신장 수치가 나빠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아몬드 자체가 아니라 너무 많이 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하루에 딱 10알입니다. 절대 그 이상은 드시지 마십시오. 반드시 생 아몬드,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드셔야 합니다. 볶은 아몬드는 가열 처리 과정에서 비타민 E가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소금을 입힌 아몬드는 나트륨이 신장 혈관을 직접 압박합니다. 아몬드를 드신 직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을 한 모금 천천히 마셔주십시오. 건조한 아몬드가 소화 과정에서 위장에 부담을 주는 것을 막아주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0알 생 아몬드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세 번째 견과류는 어르신들이 오래전부터 아주 친숙하게 드셔오신 것이지만 신장을 위해 드신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이유를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호박씨입니다. 어르신, 호박씨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명절 때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며 손으로 하나씩 까먹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호박씨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아주 친숙하고 오랜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친숙한 호박씨가 사실은 신장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힘을 품고 있다는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놀라운 사실입니다. 호박씨에는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연은 신장의 면역 기능을 유지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체내 아연 수치가 정상인보다 훨씬 낮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아연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신장의 염증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호박씨를 꾸준히 드시면 이 빠져나가는 아연을 자연스럽게 보충하면서 신장의 염증을 다스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호박씨에 들어있는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은 신장으로 가는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혈관이 유연해야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는 압력을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는데 호박씨의 건강한 지방이 그 굳어가는 혈관벽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야 신장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신장이 편안해야 어르신의 하루가 한결 가볍고 활기차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을 입히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호박씨를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볶은 호박씨 중에는 나트륨이 잔뜩 들어간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나트륨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하루에 드실 양은 한 숟가락, 약 1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 질환 2기를 진단받으신 71세 윤영숙 어르신께 저는 매일 아침 호박씨 한 숟가락을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도록 권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던 어르신이 석 달 뒤 검사 결과를 받아 드시고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더 이상 수치가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곧 투석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던 분이 그 작은 호박씨 한 숟가락으로 버텨낸 것입니다. 어르신은 그날 진료실 문을 나서시면서 조용히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오늘 말씀드린 견과류를 여러 종류 함께 드실 경우 칼륨과 인이 누적될 수 있으므로 신장 기능이 3기 이상 저하된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전체 섭취량을 조율하십시오. 호박씨 한 숟가락, 오늘부터 아침 식탁 위에 올려놓아 주십시오. 이제 네 번째 견과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이 뇌에 좋다고 잘 알고 계신 바로 그 견과류인데 사실은 신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드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호두입니다. 어르신, 호두가 뇌에 좋다는 말씀은 워낙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뇌가 아닙니다. 같은 호두인데 뇌가 아니라 신장을 위해 반드시 드셔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제대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그 어떤 견과류보다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신장이 하는 일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신장으로 향하는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강력하게 밀어내고 혈관이 받는 압력을 안전하게 낮춰줍니다. 신장의 가장 작은 역과 장치인 사구체는 혈압이 조금만 높아져도 직접적인 손상을 받습니다. 호두의 오메가3는 바로 그 사구체를 매일 조용히 압박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술 연구에서도 호두가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호두의 얇은 갈색 속껍질이 쓰고 떫다는 이유로 하나하나 정성껏 벗겨내고 하얀 알맹이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갈색 속껍질에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이 신장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지켜주는 핵심 성분입니다. 껍질을 벗겨내는 순간 어르신은 신장을 위한 가장 소중한 부분을 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쓴맛이 강하게 느껴지시더라도 반드시 속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그 씁쓸한 맛이 바로 신장세포를 지켜내는 생명의 맛입니다. 하루에 드실 양은 딱 7알입니다. 7알 이상은 드시지 마십시오. 호두는 인 함량이 있기 때문에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금이나 설탕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생호두로 드셔야 합니다. 어르신의 신장은 그 7알을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견과류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중에서 신장 보호 효과가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위험한 함정도 숨어 있습니다. 단 하루 방심하면 오히려 신장을 크게 해칠 수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과 같은 견과류입니다. 5번째입니다. 브라질너트입니다. 어르신 20년 임상 경험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은 회복 사례를 목격한 것은 바로 이 브라질너트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하루에 단 한 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알이 6달 만에 신장 수치를 안정시키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브라질너트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품 가운데 셀레늄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입니다.
브라질 너트 단 한 알에 하루 권장 셀레늄 섭취량의 100%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셀레늄은 신장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직접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의 혈중 셀레늄 수치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셀레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셀레늄이 부족해지면 남아있는 신장 세포마저 산화 스트레스에 그대로 노출되어 더 빠르게 파괴됩니다.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에서도 브라질 너트가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산화 스트레스 지표와 염증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2세 조미란 어르신은 만성 신장 질환 2기 진단을 받으신 뒤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혈중 셀레늄 수치를 확인해 보니 정상 범위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브라질 너트 하나를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6달 뒤 다시 오신 어르신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없었던 생기가 돌아와 있었고 신장 기능 수치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기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견과류 중에서 유일하게 절대로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딱 한 알에서 2알, 그 이상은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특히 투석 중이시거나 신장 기능이 3기 이상 저하된 분들은 셀레늄 배출 능력이 크게 떨어지므로 브라질 너트 섭취 전 반드시 담당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셀레늄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많아도 독이 됩니다. 하루에 5알 이상을 꾸준히 드시면 구역질, 탈모, 근육통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신경까지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셀레늄 하루 상한 섭취량은 400 마이크로그램인데 브라질 너트 6알만 드셔도 그 한계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또한 브라질 너트는 색깔이 조금이라도 어둡거나 냄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반드시 크림색의 깨끗한 알맹이 고소한 냄새가 나는 신선한 것만 드십시오. 매일 아침 단 한 알. 그것이 신장을 위한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5가지 견과류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아무리 좋은 견과류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지금부터는 이 5가지 견과류를 신장에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시키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신장보호 333 공식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진료 경험을 통해 직접 정리한 방법으로 아무리 좋은 견과류도 이 3가지를 지키지 않으시면 신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아침 7시입니다. 밤새 주무시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고 혈액이 가장 끈적해집니다. 신장은 이 시간대에 가장 큰 부담을 받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견과류를 드시면 건강한 지방 성분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아침 7시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숫자는 30번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성격이 급하셔서 견과류를 2-3번 씹고 바로 삼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아무리 좋은 성분도 위장에서 분해되지 못하고 그대로 장을 통과해버립니다. 반드시 30번 이상 꼭꼭 씹어 입안에서 고소한 즙이 완전히 배어 나올 때까지 천천히 씹어 주십시오. 3번째 숫자는 따뜻한 물 200ml입니다. 단, 만성 신장 질환으로 수분 제한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그대로 따르시면 안 됩니다. 수분 섭취량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을 우선으로 하십시오. 차가운 물은 위장 속에서 지방을 굳혀 흡수를 방해합니다. 반면 따뜻한 물은 견과류의 유효 성분을 액체 상태로 녹여내어 신장으로 가는 혈관까지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또한 따뜻한 물은 수축된 신장 혈관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어 신장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더없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아침 7시 30번 씹기, 따뜻한 물 200ml. 이 3가지만 지켜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견과류의 효능이 여러분의 신장 깊숙한 곳까지 온전히 전달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아무리 좋은 견과류도 보관을 잘못하면 오히려 신장을 크게 해치는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 말은 공기와 조금만 닿아도,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아주 빠르게 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곰팡이에서 나오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는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으로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이며 동시에 신장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맹독입니다. 아무리 펄펄 끓는 물에 삶거나 센 불에 볶아도 이 독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임순자 어르신은 며느리가 사다 준 견과류를 아깝다는 마음에 냉장고 구석에 넣어두고 몇 달씩 조금씩 꺼내 드셨습니다. 어느 날 꺼내보니 색깔이 조금 어둡고 냄새가 약간 이상했지만 비싼 것이 아까워 그냥 드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아플라톡신 독소가 이미 약해진 신장을 단번에 강타한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견과류는 반드시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한번 개봉한 것은 2주 안에 드셔야 하고 2주가 지난 것은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알맹이 색깔이 평소보다 어둡거나 탁하게 변해 있거나 코를 가까이 댔을 때 퀴퀴하거나 기름진 냄새가 난다면 그 순간 바로 버리십시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처음부터 2주 안에 드실 수 있는 소포장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입니다. 단돈 몇천 원짜리 견과류를 아끼다가 수백만 원의 병원비와 소중한 신장을 함께 잃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어르신, 오늘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장은 평생 단 한 번도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오늘도 묵묵히 어르신의 혈액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르신이 신장을 위해 작은 선택을 해주실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견과류, 피스타치오와 아몬드, 호박씨와 호두, 그리고 브라질 너트 단 한 알. 이것을 매일 아침 7시에 30번 씹어 드시고 따뜻한 물 200ml와 함께 천천히 드시는 것. 그것이 어르신의 신장이 어르신께 바라는 전부입니다. 건강은 결코 한 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작은 선택이 쌓이고 쌓여 1년 뒤, 2년 뒤 어르신의 신장을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건강한 눈으로 오래오래 지켜보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신장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어르신 곁을 지키는 신장내과 전문의 최태현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